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개변수의 유효성 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B가 오니까 가능한데 이걸 0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0으로 집어넣어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오류가 발생된 이유를 얘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exception 여기 보시면 더하기는 연산이 처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도 됐고 곱하기 됐는데 나누기에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나누기는 0으로 나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누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슬래시 나누기를 했는데 바이 제로 제로로 지금 나누기를 해서 오류가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오류의 종류는 아리스메틱 산술 연산에 대한 예외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퍼 오브젝트 메인의 48번째 줄에 오류가 있는데 그 밑에 얘가 오류란 이유는 메소드가 더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있는데 여기 div 메소드죠. div 메소드의 48번째 줄에서 오류가 나오고 있다.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나와 있고 얘가 슬래시 하다가 이제 나누기를 하다가 오류가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자, 나누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b가 0으로 들어오면 나누기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숫자든 0으로 계속 빼면은 무한 루프를 돌죠. 무한 들어가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저희가 그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나눌 수 없다 그러고 이 결과를 이제 써서 리턴해서 쓰는데 리턴 값을 뭘로 줄 건지를 결정하시거나 아니면은 제일 큰 숫자 뭐 99999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0으로 하시거나 0이 나올 수 없으면 그냥 0으로 하시거나 되시겠죠? 예. 몇을 나누기를 했는데 0, 나눠서 0으로 나눈 케이스는 그 값이 0일 때죠. 값이 0일 때 5로 나누면 이제 0 나누기 5 하면은 이제 그 0이 됩니다. 그럴 때는 0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저희가 예외 처리를 배우시면 저희 개발자가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자바 JVM이 예외 처리란 거죠. 야 이거 연산하다가 이런 연산을 할 수 없어 산술 예외 처리를 한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개발자가 예외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if 문장하게 써주자 이거죠. 자 if 문장하게 써주시고요. b가 0이면 안 되니까 0이면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0인 경우에는 이제 중괄호고 중괄호 출력을 한 게 하세요. 0으로 나눌 수 없다고. 0으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한 게 하세요. 그리고 리턴은 어떤 거를 리턴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당하게 나오지 않는 값을 보통 리턴하시면 돼요. 0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0으로 리턴하자 이렇게 쓴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나눌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쓰시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코드 개발하시면 이런 거는 이제 예외 처리를 시킵니다. 개발자가 임의로 개발자가 예외 처리한다 나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까지 하시면 8장에 나오니까 기대하세요. 아시겠죠? 8장에. 그래서 나중에는 개발자가 이런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쓰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0이 들어오면 오류가 난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이런 걸 처리를 해줘야 한다. 그게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해서 처리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실행하면 계속 0이 나오니까 되니까 아까처럼 이제 5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처리를 하면 일단 실행은 잘 되게 만들어 놓고요. 지금은 0으로 그 유효성 검사에서 처리를 했죠. 그러면은 실행하시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0 없습니다. 0 해가지고 쓰고 연산을 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리턴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리턴을 안 했어요.
그 0으로 나눠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또 내려가서 얘 때문에 오류가 나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못 내려가도록 막아야 되죠. 그게 이제 리턴 쓴 다음에 시소가 아니라 그 리턴 0을 써야 되네요. 0을 찍읍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리턴 0을 리턴합시다 이렇게 해서 찍는 거는 뭐 저쪽에서 찍으니까 리턴 0을 내주세요. 리턴 0 찍는 건 밖에서 찍으면 되니까 그죠? 찍어서 사용하면 되니까 밑으로 못 0인 경우에는 오류 출력하고 그냥 바로 리턴해서 밑으로 못 내려가도록 해야 얘가 이제 오류가 나지 않겠죠?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오류가 나니까 이게 저장 했는데 나머지 이게 0은 0인데 바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고 57번째 줄 나머지도 나누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넣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똑같이 납니다. b가 0이면 0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나누어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네요. 없습니다. 써주시고 나누기 자체가 안 되니까 되시겠죠? 나머지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잘 처리가 됐네요. 되시겠죠? 뭐 이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해볼 거는 이제 매개 변수 파라메터로 지정이 되는 내용을 저희가 걔네들에서 참조형 변수를 넘기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것이 값이 들어가 있는 기본형 변수를 이제 넘기면 값이 전달된다. 그러니까 값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똑같아요.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 메모리로 되어져 있는 데서 메모리로 되어져 있는 요 부분에 제가 여기 12 갖고 있으면 요게 그대로 복사가 돼서 12 이쪽도 갖게 되죠. 얘를 지우더라도 얘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아 있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기본형 변수 전달이 되는데 이 기본형 변수 말고 참조형 변수를 사용하면 참조형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값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달된다고요? 주소가 전달된다. 이건 참조형 변수가 주소를 갖고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소가 전달이 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00번지가 이렇게 100번지에 해당되는 게 갖고 있어요. 100번지를 찾아가면 여기 이제 그 50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얘를 뭘로 전달해 줬다고요? 100번지로 전달해 줬다고. 주소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돼서 전달이 됐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얘도 뭘 가지고 찾아가요? 여기 주소 가지고 찾아가서 이쪽에서 계속 찾고 했는데 이거를 지우고 100으로 하면 밖으로 빠져나와서 내가 볼 때에도 뭐로 보이는 거예요? 100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거를 한번 테스팅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전달 변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영어로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에 의해서 프로그램상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걔에 의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 처리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규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인에서는 아규먼트 이렇게 해서 써져 있는 거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메소드를 한 개 만드는데 참조형 변수에 쓸 오브젝트를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 패키지 쓴 사람은 계속 그냥 패키지 쓰시고요. 패키지 안 쓰신 분들은 그냥 계속 쓰지 마세요. 디폴트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네. 저는 이제 패키지를 안 지워가지고 썼으니까 여기다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한 개 만드시는 거예요. 참조형 변수로 전달을 할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요. 뉴 해가지고 생성을 해서 집어넣어야 될 이런 변수를 한 개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가 있어야 변수도 만들어지니까 참조형 변수를 하려면 new에서 주소를 저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파라미터 파람이라고 쓸게요. 파람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오브젝트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메인은 없고요. new에서 자동 실행되는 게 없고 new에서 생성을 하셔야 돼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렀죠? 파람 오브젝트로 썼어요. 자, 다른 데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public 그리고 인티자입니다. 인티자 int 그리고 변수 이름은 그냥 a 쓸게요. a 가지고 세미콜론 찍었어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얘는 기본형 변수네요. 얘 자체는 기본형 변수인데 얘를 생성을 해서 얘가 참조형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참조형 변수를 해서 주소를 찾아가면 그 안에 a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기본형 변수로 선언돼 있지만 이 클래스 자체를 생성을 해서 변수에 저장하니까 얘를 클래스가 참조형 변수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파람의 메인을 한 개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이 메인이 있는 파람 메인 이렇게 만드시고요. 메인을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메인 체크해 주세요. 파람 메인이라고 쓰시고 되었죠? 예, 피니시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두 개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그 기본형 변수를 받는 메소드를 한 개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기본형 변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메소드, 값을 변경할 거예요. 처리하는 메소드를 한 개 만들 거고요. 기본형 변수니까 이 안에 이제 기본형 변수인 int 뭐 x 이꼬로 10 이렇게 해서 한 개 보낼 거예요. 기본형 변수 x 되셨나요? 10 이렇게 썼어요. 되시겠지요? 네, 썼고요. 그러면 기본형 변수를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데 그 안에서 변경만 하고 값을 변경만 하고 변경된 것을 이제 출력하는 값을 얼마로 변경했다라는 걸 출력하는 그 처리문을 쓰려고 그래요. 얘는 받은 값을 전달받아서요. 값을 전달받아서 인풋 쪽이죠. 받아서 그 값을 변경하고 출력하는 메소드인데요. 처리를 할 거예요. 메소드. 그러면은 뭐 메인이 스태틱이니까 스태틱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아시죠? 스태틱으로 만들어 쓸게요. 스태틱으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부분에서 얘를 호출해야 되니까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기본형이니까 뭐 베이직, 뭐 펑션, 베이직 메소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에 의해서 받은 거고요. 가로를 닫고 쓰시고 중괄호고 엔터. 자, 값을 전달받아야 돼요. 어디다 써야 되죠? 여기다가 가로고 닫고 사이에다가 지금 얘를 전달할 거예요. x 인티자죠. 타입이 인티자니까 int라고 쓰셔야 되겠죠. 입력값 int 그 x를 쓰셔도 되고 a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쪽에서는 a라고 썼기 때문에 a 쓰시고요. 전달받는데 빨간색이 났어요. 계속 return 타입을 반드시 집어넣는데 missing 됐어요. 아시겠죠? 리턴 타입은 값을 전달받아서 변경하고 출력한다. 해서 어떤 값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걸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안 써놨죠? 그러니까 그 돌려주는 값은 void입니다. void. 없다 이 얘기예요. 되셨나요? 값을 변경한 다음에 값을 이제 변경된 값을 출력하기만 하시기 때문에 void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a 이꼬르 뭐 100, 10으로 되어 있는 걸 100으로 변경했습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100으로 써졌고요. 그러면 이제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수 쓰시고요.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베이직 메소드에서 출력을 한다. 점 A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꼬로 쓸게요. 쓰시고요. 실제적으로 A를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A 이렇게 하시면 출력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예, A를 전달을 받았고요. 전달받은 것을 100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 수정된 것을 출력을 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베이직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저희가 베이직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x 값을 넣어준다. 자, 맨 처음에 x는 얼마인지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실수 쓰시고요. 자, 지금 메인 메소드에 찍고 있죠?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메인 메소드의 x. 여기는 베이직 메소드의 A. 얘도 메인 메소드의 x는 쓰시고 플러스 x를 찍어준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찍으시고요. 자, 이제 이 x가 찍어서 10인 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맨 처음에 1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x를 해가지고 넣어줄 건데 여기서는 x의 값을 꺼내서 a에다 넣어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 파란 매기 변수는 a에다 집어넣어서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직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베이직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메소드 함수 나오죠. a라고 나오는데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x를 집어넣어서 씁니다. 그럼 x가 전달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x에 있는 값을 꺼내니까 x가 10이죠. 10을 이쪽에 a에다 집어넣겠죠. 여기는 10입니다. 10을 이렇게 a에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 되시겠죠? 네. 이거는 쓰실 때 a는 x 이렇게 쓴 거하고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꼭 같아야 돼요. 틀려도 돼요. 아시겠죠? 꼭 같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따로따로 생겨요. 서로 다르게 생겨요. 아시겠죠? 다른 곳에. 자, 이렇게 되시고요. 왜 그렇게 다르게 생기냐면 요때에는 a는 여기서만 쓰고 얘를 밖으로 빠져나면 a가 없어져요. 아시겠죠? 이거를 가지고 지역 변수라고 얘기하죠. 이 지역 안에서만 사용을 한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메소드 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니까 한 번 더 x를 찍어보는 거예요.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x를 찍어보세요. 그럼 값이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과연 값이 변경이 됐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값이 변경이 되는가요? 이런 게 이제 질문인 거죠. 자, 실행해보면 되죠.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보통 계시는데 값이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짜보세요. 짜가지고 실행하면 되죠. 그래서 실행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찬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선생님 찬스 좋아하지 마세요. 맨 처음에 x는 10이었어요. 근데 메인은 10이었고요. 이 베이직 메소드에서 전달된 값을 뭐로 바꿨어요? 100으로 바꿨어요. 아시겠죠? 근데 전달해준 것은 저 현재 10으로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되셨나요? 예,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이 안에서 값을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그냥 쓰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참조형 변수, 레퍼런스 메소드를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변수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참조형 변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메소드를 만들 텐데요. 전달된 참조형 변수의 참조형 객체 변수죠. 변수 안에 있는 기본형 변수가 있는데 기본형 변수가 아니라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하는 거죠. 변경하고 출력하는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메소드 만들어서 해보시고요. 되셨죠? 네,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는 저희가 여기 값이 변경이 되나요? 노죠? 안 된다.
값이 이제 그대로 유지된다. 유지된다. 변경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대신